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콜센터 상담원, 비서, 여행사 직원처럼 몇 번의 클릭으로 처리되는 단순 반복 업무는 아주 빠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내년, 즉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그 분야 신입 채용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층인 중간 지식 노동자들, 즉 준법률가나 금융 분석가, 진단을 하는 의사, 그래픽 디자이너, 심지어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직업들도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진짜 낙관적으로 봐도 2030년까지 5년 안에 서서히 AI가 잠식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It could also lead to half of entry-level white-collar jobs disappearing and 10 to 20% unemployment. 그리고 2028년까지 특정 분야에서 일자리의 30%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였다고 하니까 그 특정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 막막하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목수나 육체 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직업들이 꽤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Blue collar jobs will stay for a very long time.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규모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해고를 발표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AI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다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 같죠. Austin-based tech giant Oracle is reportedly starting another round of broad layoffs. 오히려 AI 때문에 대규모 해고를 하지 않는 CEO는 이상해 보입니다. CEO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줄 알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인상을 줘야 좋은 투자처로 보이니까요. 예전 일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서 완벽히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월 몇십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를 발표해버리면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The Optimus robots will walk among you.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접어들면 실업 문제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고 지금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만약 꿈처럼 UBI, Sometimes in AI they talk about universal basic income. 즉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기본 소득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더 이상 어떤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연관 짓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며칠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면 그때는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트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Almost everybody I know who's an expert on AI believes that they will exceed human intelligenc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In between 5 and 20 years from now, there's a probability of about a half that will have to confront the problem of them trying to take over.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이 10에서 20%는 된다라고. 이건 러시안 룰렛과 똑같은 가능성입니다. 러시안 룰렛은 16%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AI에 대체되지 않는 건 어떤 걸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모가댓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집필하고 있는 책을 AI와 공동 저자로 쓰고 있다. AI한테 편집권이 있고 책의 방향을 AI가 결정한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AI한테 직접 지능을 사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모가댓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필요로 할 자산이 본인한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딸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하면 모두가 공감한다고 할 수 있죠. AI는 절대 그걸 복제할 수 없습니다. AI의 세상에서도 살아온 경험과 공감이 여전히 하나의 직업군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유방암 촬영 사진을 읽어줄 수는 있지만 환자와 교감하는 건 간호사니까요. 아니면 F1 레이싱을 보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장 빨리 가는 차를 보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질투심, 경쟁심, 역전극, 드라마를 보는 걸까요? 결국 인간적인 연결, 즉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핵심인 일자리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일을 흥미롭거나 보람 있게 느끼는지 그 마음을 따르고 사회에 최대한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줄 조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대치동에 가서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에 앉아서 학원 선생님이 풀라는 걸 그대로 풀고 있는 게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알다시피 유퀴즈에 나온 젠센 황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날데라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챗GPT를 만든 장본인 샘 알트만도 가장 핵심은 배우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누구든 쌓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는 메타 능력, 즉 모든 것이 변할 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어떨까요? 통계로 보면 사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국영수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병적인 노력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은 그만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 극적이고 무책임한 조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영수 그만하고 혼자 창의성만 키우라는 건 아무리 봐도 욕만 먹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기는 단단히 다지되 그 바깥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AI를 도구로 부려보고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입쟁이고 콘텐츠를 오랜만에 올렸는데 여태까지 구독 취소를 하지 않은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어떤 거든 여기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